단기적으로 보면 SK 하이닉스가 선점을 했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삼성전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보시면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SK 하이닉스의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유리해요.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권영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보통 이제 주기가 있습니다. 그 주기가 보통 이제 2년, 3년간 이렇게 이제 오는데요. 과거에도 보면 이제 1년 반 정도 이제 불황이 왔었어요. 그게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좋아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런 주기가 앞으로도 몇 년간은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2, 3년 동안은 아마 이런 추세가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지금 나오면서 봤는데 주식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8만 원을 넘었는데 그때도 이제 8만 5천 원 넘었잖아요. 예, 보면 이제 한참 이제 엔비디아 그때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올랐는데 그랬다가 이제 또 떨어졌죠. 근데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주변에 이제 외부의 어떤 변수가 안 좋은 게 생겨버리면 주식이 잠깐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1년 안에는 그런 게 이제 다 거치면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기업이 성장하는 이상은 계속 이제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원하려면 앞으로도 몇 년간은 계속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 특히나 보시면 이제 메모리가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올해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시스템 반도체도 이제 좋아진다는 얘기죠. 아직까지 피부로 느낄 정도는 아니지만 이게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더 이제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는 약간 메모리 반도체랑 좀 다른데요. 요건 이제 물론 이제 호불항의 어떤 그 영향을 받습니다. 분명히 받는데 그래도 그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메모리는 보통 이제 불황이 와버리면 보통 20% 30% 떨어지거든요. 시스템 반도체는 그렇진 않습니다. 뭐 떨어져 봤자 5% 10% 그렇게 내외로 떨어지거든요. 되게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반도체 호황이 이제 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도 본격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피부로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시스템 반도체도 지금 이제 4차 산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앞으로 아마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부터 상당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아마 계속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뭐 삼성이 좀 약간 잘 못해서 그런 면도 있죠. 분명 보시면 이제 TSMC는 실적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은 이제 TSMC가 좀 메인이다 보니까 또 특히나 이제 그 TSMC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반도체 이쪽에 많이 이제 제조를 하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인공지능 관련된 그런 수요가 너무 넘치다 보니까 수요가 그쪽으로 다 몰린 거예요. 하다 보니까 실적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는 인공지능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이제 수주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못 받은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도 파운드리 쪽에 보시면 이제 인공지능, 특히나 이제 7나노 언더의 그러한 미세 공정 같은 경우에는 이 성장 속도가 더 빨라요. 특히나 이제 인공지능은 보통 이제 미세화 공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도 그런 어떤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마 삼성도 인공지능의 어떤 수혜를 앞으로 받을 거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도 파운드리도 마찬가지로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메모리는 뭐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SK나 뭐 좀 많이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 이제 이를 갈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제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메모리는 원래 지금도 뭐 잘합니다. 잘하는데 이제 SK에 약간 밀린 면이 있는데 HBM3 그쪽에서.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또 격차가 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삼성이 1등이었거든요. 메모리 쪽은. 그래서 지금 이제 SK랑 삼성이랑 격차가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좁혀졌다가. 그래서 지금 이제 특히나 이제 보시면 이제 삼성이 예전에 이제 HBM 쪽에 많이 포커스 못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오늘 아침에도 이제 신문을 보니까 400명의 어떤 에이스 직원을 이제 투입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HBM 쪽에 많이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얘기를 말씀드리면 HBM 같은 경우도 그 삼성이 잘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수요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혼자서 다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삼성전자가 이제 그쪽에 많이 포커스를 지금 이제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엔비디아
만약에 이제 수주가 된다 그러면은 주가도 많이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죠. 또 마찬가지로 파운드리 쪽도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립니다. 금방 되진 않고요. 근데 이제 시장이 워낙 좋고 하기 때문에 그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단기적으로 보면 SK 하이닉스가 선점을 했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이제 먼저 선점을 했기 때문에 고객들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이렇게 많이 바꾸진 않거든요. 조금씩 바꿉니다.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을 해가면서 이제 물량을 늘리는 식으로 가거든요. 처음부터 이제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이미 이제 선점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선점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 효과가 당분간 아마 갈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삼성전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원래 이제 삼성이 더 메모리가 앞선 기업이에요. SK보다. 하다 보니까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보시면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캐파가 더 많아요. 삼성이. 그러니까 올해도 보면 이제 3배 증설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내년에도 뭐 2배 이상 증설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SK보다는 이제 캐파의 어떤 역량이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자본력도 훨씬 더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자본력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투자가 된다 그러면 이제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SK 하이닉스의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물론 이제 TSMC가 그런 걸 이제 커버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가면 이제 그 나노스도 계속 낮아져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고속으로 이제 전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파운드리 능력이 또 중요해집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SK 하이닉스는 파운드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첨단 공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아날로그 파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EUV 공정 이런 건 못해요. 그래서 이제 TSMC에 맡기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HBM에도 이제 그런 첨단 공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본다 그러면은 삼성이 뭐 첨단 공정에서는 월등하게 이제 앞서 있죠. 하다 보니까 이제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패키징 능력도 상당히 이제 나다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HBM도 보면 이제 그거 외에도 이제 GPU가 또 옆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면은 이제 그 삼성 같은 경우에는 또 GPU도 생산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된다는 거죠. 나중에는. 바로는 안 될 겁니다. 아마 몇 년, 오랜 시간이 흐르면 아마 그런 것도 이제 엔비디아에서 이제 맡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TSMC가 아닌.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계획은 원래 이제 2019년도에 반도체 비전 2030을 이제 발표를 했었죠. 19년도에. 그래서 171억 원을 이제 투자해가지고 이제 따라잡겠다 이런 거였는데, 그런 다음에 작년에 또 경기현 사장님께서 2028년으로 땡겨놨어요. 예, 그렇게 이제 그때까지 따라잡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은 2022년도에 삼성이 먼저 이제 3나노 공정을 한 6개월 정도 먼저 했거든요. TSMC보다.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게 또 삼성은 GAA 방식으로 했다고요. 그 다음에 TSMC는 여전히 이제 핀텟 3나노에서 이제 했는데 훨씬 더 앞서 있었죠. 뭐 양산도 더 빨랐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GAA 방식이라는 훨씬 더 나은 공정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안정화, 수율 이런 측면에서 이제 TSMC에 밀리다 보니까 이제 수주를 못 받은 거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먼저 이제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노하우를 많이 쌓아놓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TS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GA 방식을 새로 도입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EUV 장비도 또 세팅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양산이 딜레이 된다든가 아니면은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수율이 또 안 나와 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미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이제 수율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 단계에 어느 정도 이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먼저 앞서가 있기 때문에 이제 TSMC가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는 사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아무래도 양산이 딜레이 된다든가 아니면은 뭐 수율이 안정화되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이제 낮게 나온다든가 이런 이제 틈을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쫓아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28년을 얘기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제 TSMC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제 35년 동안 거의 이상 해오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많은 어떤 노하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경험 이런 게 많이 쌓여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어떤 그 생태계가 많이 공고하게 이제 갖춰져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삼성은 그런 면에서 많이 부족하고, 특히나 이제 부족한 게 뭐 IP 개수라든지 이게 상당히 부족합니다. TSMC는 상당히 그 다양한 공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넓어요. 그 다음에 고객이 뭐 500개가 넘으니까 상당히 이제 많죠. 하다 보니까 다양한 어떤 경험과 지식이 쌓여 있어요. 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이제 칩을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제 고객들이 많이 맡기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삼성이 마찬가지로 뭐 IP라든지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공고하게 이제 생태계를 구축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삼성이 TSMC보다 약한 게 어떤 거냐면 이제 패키징 능력이 약간 좀 약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TSMC는 오래전부터 이제 해오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많은 어떤 기술을 쌓아왔어요. 하다 보니까 그런 능력이 약간 부족한 면이 있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밀린 면이 있는데, 그런 어떤 부족한 면을 많이 이제 갖추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또 삼성 파운드리가 좀 쫓아가려면 기본적으로 뭐 제가 말씀드린 것들 많이 해야 되지만, 그 외에도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제 인원도 많이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 파운드리가 보시면은 인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TSMC 보시면은 뭐 8만 명 이상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 파운드리는 뭐 2만 5천 명이 채 안 될 정도로, 예, 3배 이상 차이가 나죠. 하다 보니까 인원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매출도 마찬가지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또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또 그 팹 자체도 상당히 차이가 나요. TSMC는 보시면은 뭐 20개 정도 이제 팹이 있거든요. 근데 삼성 한 10개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매출 차이도 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그런 얘기가 예전부터 나왔어요. 예. 그래서 그런 그 고객들의 어떤 요청이죠. 왜냐면은 그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이제 많은 사업부들이 안에 있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시스템 LSI 사업부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설계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설계를 하다 보니까 고객들이 설계를 맡기면은 그런 설계를 이제 뺏길 수 있는 어떤 두려움이 있는 거죠. 하다 보니까 삼성 파운드리 안 맡기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분사 요구가 예전부터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2017년도에 그래서 원래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시스템 LSI 사업부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분할한 거거든요. 별도로 파운드리 사업부로. 그런 요청 때문에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삼성 파운드리의 어떤 이제 보시면 그 매출 구조가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적자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 파운드리 사업은 장치 산업이에요. 하다 보니까 엄청난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제 설비라든지 장비 또 공정 개발 이런 걸 해야 돼요. 하다 보니까 엄청난 자본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삼성 파운드리가 만약에 분사를 해버리면 그런 자본이 없다는 거죠. 지금은 뭐 삼성 전자가 뭐 메모리 사업부든 뭐 모바일 사업부든,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가 지금 보시면 이제 부진합니다. 사업부가 상당히 부진한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아직까지는 이제 TSMC에 많이 밀리다 보니까 돈을 많이 못 벌어요. 하다 보니까 파운드리 사업은 자본력 사업인데, 그런 자본력을 많이 이제 갖춰야 되는데 아직까지 여력이 안 된다는 거죠. 돈이 없어요. 만약에 이제 분산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한다면은 자본을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투자 여건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메모리 사업부에서 돈을 많이 벌잖아요. 마찬가지로 뭐 모바일 사업부라든지 그 다음에 또 네트워크 사업부라든지 다양한 사업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많은 그러한 돈을 벌면서 파운드리 쪽에 이제 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분산해 버리면 그러한 자본력이 없기 때문에 투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파운드리 사업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상당히 큽니다. 예. 어쩔 수 없이 이제 삼성전자라는 한 울타리 안에서 같이 가야 돼요. 당분간은.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사업을 잘해가지고 나중에 뭐 매출도 많고 그다음에 이익률이 상당히 늘어난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분사를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익으로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그런 단계가 아직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삼성전자 자체적으로도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분사를 못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단점을 말씀드렸는데, 보면 이제 TSMC는 보시면은 그 파운드리 사업만 하지 않습니까? 순수 파운드리 사업인데, 삼성전자는 그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 보니까 장점이 있는 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보시면은 그 빅테크 기업이나 뭐 예를 들면 또 완성차 기업, IT 기업 이런 데 보시면 이제 자기들이 그 칩을 설계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런 능력이 안 돼요. 자본은 있는데 하다 보니까 그러한 설계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제 칩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에 이제 맡기게 되면 칩을 설계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 안에 그러한 칩을 설계하는 사업팀이 있어요. 뭐 커스텀 SoC 사업팀이 있는데 그런 사업팀에서 설계부터 해가지고 제조까지 다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한 거죠. 예전에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바이두라든지 그 다음에 또 구글도 마찬가지죠. 예, 뭐 테슬라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로 삼성 파운드리의 도움을 받았지만은 또 이제 시스템 LSI 사업부 그쪽에서도 이제 설계 쪽에 많이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체적으로 나중에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줄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된다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TSMC는 아무래도 이제 설계 쪽은 안 하다 보니까 어떤 볼 수 있는 시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업부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금방 해결할 수가 있어요.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도 문제가 해결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또 교환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 설계한 칩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그런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는 거죠. 특히나 보시면 이제 시장의 어떤 그 판단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면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칩을 설계부터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제조한 다음에 또 그러한 칩이 또 스마트폰이나 어떤 뭐 가전이나 이런 데에 다 들어가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시장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드백 이런 것도 이제 받기가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TSMC는 볼 수 있는 눈이 상당히 좋습니다. 파운드리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삼성은 상당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 해결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또 아까 말씀드린 어떤 자본 이런 것도 이제 다른 데서 이제 벌어들인 다음에 그걸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시너지가 있는 거죠. 사업에 있어서.